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노조 패배 끝났다. 해외 이전 날벼락에 벌벌 떤다. 현대제철 임단협 협상이 잠정 합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노측이 패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사측이 해외 이전,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등의 초강경 대책이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협상에서 파업과 임금 이상에 끌려만 다니던 사측이 해외 이전을 미끼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문제로 부자들이 떠나고 인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로 인재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차입니까? 입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보세요. 현대제철 노조 패배로 끝났다. 사실상 해외 이전하게 되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왜? 직장 다 뺏기고 지금 실직자도 있는데 그 억대 연봉이 실직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파업 여기 보실래요? 현대제철 지금 사측 사실상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기본급 450% 1,050만원의 잠정협의, 이거는 사측이 제시한 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보실래요? 사측 성공 잠정 합의. 옛날 같으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가지고 확 올라갔겠죠. 4천만원 제시했으면 한 2,500에서 딜을 했겠지. 자, 협상 과정 24년 9월 세상에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 4월까지 약 6개월간 임단협이 계속 싸우기만 했었는데 잠정 협의했습니다. 사측 기본급 450%의 성과급 1천만원을 제시했었고 노측 1인 성과급 4,500만 현대차 수준으로 달라 했는데, 자, 합의 부분 내용 보세요. 자, 여기에 좀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10만 1,000원을 인상한 건 있어요. 임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표결하게 되면 그대로 했을 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한 것 같아요. 기본급 450에 성과급 1,050, 50 정도 올랐네요. 자, 어때요? 지금 사측이 제시한 것 그대로 받아들였죠. 여기 보니까 노측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요, 과거에 이런 합의가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왜냐? 그냥 데모하고 파업하고 해버리면 뭐 손해배상도 못 받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손해보니까 결국은 협상에서 중간 절충을 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4월 1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안 할 수 없죠. 정말로 강경하게 해외로 떠나버리면 어떡하려고. 사측 성공, 임금 협상 역사상 사측,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임금 협상에서 역사상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측 주장이 먹혔다라는 것은 또 이게 단순하게 연포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해외로 떠나버리면 큰일 나요. 사측 희망퇴직, 공장 폐쇄, 해외 이전, 이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잠정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파업이라든가 해외 이전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노측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도 역시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철강 이쪽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양보한 부분도 인정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도 인재도 대기업도 자, 모두 한국을 떠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정치권밖에 없어요. 여든 야든 정부와 정치권밖에 없는데 지금 정치를 잘못하니까 부자들 떠나지, 인재들 떠나지, 기업들 떠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답시고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법만 자꾸 만들면 다 떠나버리고,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법을 만든다? 아우, 모양은 좋죠. 정말 좋잖아요, 모양은. 근데 그 법이 오히려 약자들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볼래요? 부자들 한국 떠난다. 올해
1200명 순유출 세계 4위래요. 세상에 부자가 떠나는 순위가 세계 4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해외에서도 막 오는데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때려내면 떠나겠어요. 이거 보세요. 자, 부자가 떠나는 이유. 세금 때문에 한국 떠나는 비율 세계 4위. 회사 차렸을 때는 부가세다, 법인세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요. 그런 이유에는 또 증여세다, 상속세다, 다른 나라에 없는 종부세, 이 빨갱이 법인 종부세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 지금, 그러니 누가 여기 부자들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어요. 부자가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부자가 떠나면 부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아요. 자, 다음 보세요. 소비가 망가지고, 투자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망가지고, 또 세금도 못 걷어요.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국가가 병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자들을 경멸하고 부자들을 내쫓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약자를 위한답시고 만든 법 행위들이 결국은 그 약자들이 배가 골고 가난해지는, 정말 북한처럼 가난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터지는 거죠. 인재 보세요. 인재도 떠납니다. 한국의 핵심 두뇌 유출 1위예요. 세계 1위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핵심 두뇌, 즉 석박사 학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 또는 여기 보세요. 중국의 11배예요. 인구 대비했을 때 세계 1위. 이것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자, 2비, 1, 2 비자, 이거 아주 정말 인재들만 주는 비자인데 석박사급 이상 C레벨 인재들이 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떠나는 거 일이잖아요. 인재 떠나면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R&D라든가 투자라든가 또는 각 연구원들이라든가 인재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월급도 콩알만큼씩 주고, 기업도 떠나잖아요. 이제 대기업도 노조 중심의 법률, 파업, 관세, 물론 관세는 이제 해외적인 요인이지만 노조 중심의 법률을 만들고 파업 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어요. 즉 노조를 위한답시고 만든 이 법이 결국은 노조를 죽여요. 왜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만들려고 하나?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 노조 편에 서도 안 되고요. 또 사측 편에 서도 안 돼요. 좀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이게 필요해요. 반도체, 자동차, 제철, 식품, 이 제조업까지, 이런 모든 제조업들이 지금 해외로 다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줘도 떠나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파업이나 하고 임금 인상에 불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하는데 누가 남겠어요? 자, 지금 부자들, 인재들, 기업들 다 떠나고 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이걸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 번 중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파 그러는데 무슨 제가 우파 뭐 아주 극우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극우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떠나는 인재와 부자들, 이걸 반성해야죠. 무슨 진영, 내가 진영이 어딘지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한국 떠나는 최고급 인재 보세요. 한국 10.98. 와, 정말 미국이 발급한 EB 비자. 인도, 중국, 일본 압도적이죠. 거의 10배 정도 우리나라가 떠나는 거죠. 얼마나 대우를 못 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인재들이 한국 떠나는 게 이득. 이제 부자들 보세요. 자, 중국은 세계 1위, 2위 영국, 3위 인도, 4위가 한국이에요.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세계 순위 안에 4위에 들었다는 것은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 쓸데없이 많이 걷고, 부자들이 살 수 있는 한 50억, 1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왜? 또 세금 내든 어쨌든. 근데 100억이 넘어가 버리면요 달라져요.
상속세로 그냥 완전 뽕을 뽑으려고 하는데 노조 끝났다. 자, 노조 사라지는 기업 속출할 듯. 거대 기득권 노조를 향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 사측이 강경합니다. 아주. 해외 이전, 대기업, 노사 법률, 파업 등으로 떠납니다. 공장 축소, 점진적 축소하면서 해외 단계별로 이전합니다. 관계 해고, 합법적 회사 운영 문제로 희망퇴직. 자, 국민 반발, 노조의 파업과 과도한 임금 협상, 국민들 반발. 그럼 이걸로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해외 이전, 지역사회 몰락, 지역주민 사활 반대. 자, 노조 탈퇴. 지금 노조는 사측에서도 강경하지만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조원들도 반발해요. 웃겨요. 탈퇴. 공무원, 공사, 민주노총 탈퇴 선언도 한 적이 있었고 효율성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괜히 회비만 내는 거고. 롯데케미칼, 쿠팡, 한국은행, 한국항공. 노조와 정치권 때문에 해외 이전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괜히 노조들이 노동자 편 든다고 법 자꾸 데모하고, 정치권은 노동자 편 든다고 법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러니 결국은 직장 잃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노조 가입자 많을수록 해외가 떠난다. 이거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노조 가입자 비중 0에서 25%밖에 안 될 때는 자 1입니다. 1 이거 기준으로. 근데 25에서 50%는 2배로 확 늘어나요.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만약 가입자가 50에서 75%다. 2.6배로 확 늘어나고요. 여러분들 75에서 100%다 노조다. 무려 4.3배. 즉 노조가 없을 때보다 노조가 있었을 때 해외를 떠나는 게 무려 4.3배, 4배예요. 4배.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떠나겠어요. 노조가 하는 일이 정말로 노동자들 실직자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밖에 안 돼요. 노조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88개 그룹 해외 법인 진출국가 탑10. 보세요. 지금 미국 진짜 1590개나 떠났네요. 중국은 좀 줄어들지만 827. 이처럼 해외를 자꾸 떠나고 있네요. 현대제철 협상은 했지만 자 이제 미국 제철소 이전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즉 양다리 걸친 모양새입니다. 제가 사측을 좀 비판하면 비판까지 할 수도 없죠. 왜? 맨날 데모하고 하는데 누가 남아있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양다리 쓰는 것 같아요. 당장은 떠날 수는 없잖아요. 또 공장도 짓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걸 절치부심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희망퇴직. 사상 최초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까지 선언하고 1차적 18회까지 막 해가지고 50세 이상 희망퇴직했고, 전 임원 급여 20%나 삭감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비상경영체제로 몰고 가고 노조들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생산 감소, 파업, 철강관세 발효,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이런 문제 등으로 일부 직장을 폐쇄했죠. 그리고 희망퇴직 계속 진행하고 직장 셧다운으로 강경조치. 이제 파업과 같은 게 직장 폐쇄인데 지금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생산 감소, 생산성 악화. 노조는 계속 파업을 하면서 생산성이 악화돼요. 이러면 미국으로 속도가 붙죠. 이제 1분기 영업이익 1,500억이 그나마 600억으로 확 줄었고, 지금 나온 걸로는 적자입니다. 3분의 1 토막, 사측 최후의 카드로 미국 공장 확대. 그냥 이전만 하려고 했더니 다 이전, 확대 이전. 속도를 낼 거예요 아마. 포항 2공장 가동도 축소하고 당진 인천 전환 배치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그러고도 남아요. 자, 현대제철 실적 여기 나오잖아요. 외우 내환 1분기 때 노사 갈등 파산으로 619억 영업 손실을 봤어요. 619억.
그리고 이것저것 비용 합산까지 감안하면 1,000억 원을 손실봤어요. 여기서 1,000억 원이 진짜 큰 돈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줘야 하는 이 현실. 인천, 순천, 당진 공장 일부 설비 가동 중단. 2분기. 지금 2분기 시작은 했는데 생존 위한 비상경영 상황이고 총파업 계속 이어졌죠. 가동률 50% 정말 미만이고 고정비 감당까지 어려울 지경이에요. 현재는 2분기 생존 위기. 자, 이제 파업이 일단 되기는 했기 때문에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중국 철강 문제, 관세 문제, 관세를 좀 90일 연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2024년 매출 22년 27조, 24년 17조, 10조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조가 2천억, 1.4조나 감소했고 2024년 내내 어닝 쇼크를 맞다가 결국은 올해 1분기 때도 어닝 쇼크. 이제 희망이 없구나. 선회해버린 거죠, 해외로. 노사 갈등 총체적인 문제, 사용자는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요구, 물론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자꾸 강조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국익보다 회사 이익, 항상 영리 추구가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다,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사용자는. 노동자 열악한 환경도 바꾸는 건 맞아요. 지금 사망사고가, 분기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훨씬 문제가 많아요. 파업 일수가 왜 많다고 생각하냐면, 뭐 사용자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나라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까? 파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뭐 열악하고 뭐 더 훨씬 더 못하게 굴고 국민소득 대비 월급이 적은 것도 아는데 왜 파업은 많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국가보다 집단 이익이주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고수익 철밥통 중심으로 임금 인상, 성과급을 내세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노조들이 그 사람들을 악용하는 거고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을 악용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틀을 바꿔버려야지. 응? 국회의원 선거, 대기업, 그다음 또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들 악용해 먹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이렇게 슬슬 달래가면서 그래야 표 얻으니까. 이 자본민주주의에서 표가 그런 문제점도 야기해요. 보세요. 대기업 사사건건 간섭, 법조항 신설해갖고 아예 압박해갖고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일개 좀 큰 정당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극에 해당되는 일부 정당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통으로 법을 바꿉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중립을 잡아야죠. 노조, 공무원 또는 한쪽에서는 기독교 단체 또는 이상한 단체들 많아요. 이 사람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야가 서로 표밭 다지려고. 그러면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 사업자 노조 때문에 해외 이전. 지금 정리해고도 힘들어. 노조 파업하면 엄청난 손실인데 이것도 적자 나서 힘들어. 파업을 했으면 배상을 아예 그냥 세게 물어버려야 하는데 이것도 법으로 막아가지고 힘들어. 누가 일하겠어요? 정리해고도 못하지. 파업의 손실에다가 손해배상도 청구도 못하죠. 이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넘어가는지 한쪽 편에 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주세요.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고용 자유 원칙에 적용해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거 아니라면 충분히 정당하게 해고 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노조가 시끌시끌 못해요. 노조 없는 직장이 훨씬 더 많고요. 노조가 있어도 자유롭게 해고 특별 사유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인종, 성별, 장애 이런 경우는 이제 따집니다. 이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마음껏 해고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에는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미친 사측이 아닌 이상은 일 잘하는 노동자들 자꾸 해고시키겠어요?
파업도 거의 없고 손실이 추전돼. 우리나라 보세요. 청리해고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 회장 그 높은 사람이 일개 직원 맘대로 무슨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맘대로 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해고할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긴급한 경영 증거를 대야 하고 또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받아주겠어요. 이게 주관적인 해석인데 노조 단체로 반발해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그게 그냥 무슨 직원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아요? 성과급 평준화. 성과급이 뭡니까?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평준화 시켜요? 파업 많고 손실은 최대야. 한국식 이래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원래 미국식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마치 노조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조를 위하는 것 때문에 해외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자, 총파업은 극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대기업도 떠나고 부자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고 정치권의 제도와 법률이 일방적으로 약자 측을 대변하는 척 쇼를 하면서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